오늘은 이제 막 그런 뭐 성적인 걸 떠나서 이렇게 운을 바꾸는 법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사례인데, 저는 되게 미신을 좀 좋아하는 편도 있고, 또 많이 그런 뭐 운을 바꾸는 거, 어떻게 하면 복이 들어오는 거 뭐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관심사고 막 그래갖고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자기가 타고난 뭐 진짜 너무 평탄하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타고나게 복이 많은 분들. 좀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음, 또 이제 약간 팔자가 이렇게 세다라는 어떤 큰 범주 안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체감하기에는 내 팔자가 너무 세다, 막 나름대로 평온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약간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인생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어, 남들보다 이제 좀 안 겪어야 될 일들을 겪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이제 인생의 대반전인데, 그거를 이제 저는 본인은 좀 되게 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남들에게는 이거는 뭐 엄두도 못 낼 일들을 해왔어요. 해오면서도 그냥 덤덤한 거죠. 그러고 보면은 사람들은, 너는 참 안 무섭니? 너 참 뭐가 안 무섭니? 그게 감당이 돼? 뭐 그런 거는 인생에서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닌데 너는 촉촉한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왜 운을 바꾸는 법을 때 얘기를 하냐면, 그 정도로 저는 이제 다른 사람처럼 예민하게 뭐 어떤 이제 막상 일이 닥쳤을 때 두려움을 갖거나 이러지도 않는 편인데, 이제 어느 순간순간에 또 나이를 먹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순간에 이제 불안감이 막 닥쳐올 때가 있어요. 불안감이 막 엄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불안감이 보통 엄습할 때는 제가 막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거나 건강하거나 좀 모든 게 주변 상황이 받쳐줄 때는 이렇게 불안하지 않죠. 근데 이제 인간들은, 죄송해요. 저희 강아지가 너무 큰 대형견이라서 좀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말처럼.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이제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이 빠지거나 약해졌을 때, 신체적으로 약해졌을 때, 이건 본능으로, 어, 그리고 이제 뭐 경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뭐 여의치 않게 풀려 나갈 때, 인간은 원초적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또 인간은 그런 원초적 불안감뿐만 아니라, 인간은 또 이제 또 아무 일이 없어도 그 정신적으로만 좀만 약해져도 이제 이렇게 바닥을 치는 그런 슬럼프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아주 원초적인 원시 시대 때 보면, 뭐 동물들은 아파도 아파한 내색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야생 상태에서는 내가 약하다는 거를 보이는 순간일 땐 나는 뭐 잡아먹히거나,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어떤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리 현대사회에 있고 그렇게 누구에게 잡혀먹는 상황은 아니지만, 인간들은 태어난 이상 원초적 불안감이 있고, 또 운이 나쁘게 풀려나가거나 할 때 막 한번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이거를 다시 이제 되돌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되게 간단하게 풀어내니까, 그건 좀 저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해진 상황이 그렇게 단순한 상황들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좀 다른 인생을 살았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감히. 그러니까 뭘 그렇게 겪어봤냐? 이제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 이제 계속 이제 재작년 말부터 작년 내내까지, 그러니까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변에 의해서 계속 이제 그러니까 그 서커스에 무슨 동물처럼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자꾸 어떤 쇼에 서야 되는 거, 그리고 너무 많은, 그렇게 뭐 정말 제가 깨면은 사람이 안 깨면 진짜 참기름 짜내듯이 저를 그렇게 혹독하게 이게 주변에 의해서 막 닥달되는 상황에 빠졌었어요. 근데 너무 희한하게 이게 참 웃긴 게, 저는 이제 인생에서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은 너무 많이 겪어왔거든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좋은 운이 들어와도 그 주변 상황에 의해서 이게 판도가 다 뒤집어 엎어지거나, 그리고 정말 사람이 으쌰으쌰 막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갖고 뭐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진짜 이렇게 조금만 싹이 올라오면 막 싹둑싹둑 막 다 잘리는 거예요. 막 사람이 살 수가 없게. 그러면 나는 똑바로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려고 했는데 모든 싹이 잘리고 하면, 이럴 때는 많이 좌절하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변의 환경 때문에 이게 뭐 다 그냥 뒤집어 엎어지고 그냥 깨지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뭐 좋은 직장을 얻어도 온 식구가 뭐 되게 멀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가정을 다 내버려 두고 이런 거를 제가 이거를 붙잡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든지, 급작스럽게 가족의 상황으로 인해서, 아니면 그냥 자연재해나 아니면은 무슨 전 세계의 어떤 무슨 무엇 때문에 그냥 마른 하늘의 벼락처럼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그 외로움과 제가 어느 정도 통제 불가능한 많은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밝은 사람인데, 이렇게 발목이 이렇게 막 물귀신이 잡아 끌듯 이렇게 자꾸 저수지 밑으로 가라앉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생이 좀 고단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원체 천성이 좀 밝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의 그냥 지금 뭐 상황이나 항상 상황을 보면서 쟤는 오히려 운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쟤는 항상 뭐가 저렇게 행복해? 그 저보다 더 평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오히려 저한테 막 질투 같은 거를 느끼는 걸 많이 봤어. 쟤는 너무 세상에 아무 걱정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거든요. 저야말로 정말 정말 우주의 고아처럼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뚝 떨어져서 고아처럼 그냥 우주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먼지처럼 돼서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고 뭐 그런 경우도 당해봤고, 그리고 남들이 겪지 못하는 많은 정말 그거는 진짜 어머 어떻게 그런 인생이 있어? 이 정도로 심각한 것도 많이 당해봤는데,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도 제가 항상 밝다 보니까 제가 뭐가 저렇게 좋아? 행복해? 뭐 이렇게 너 팔자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팔자가 진짜 안 좋은 건데 그 오해를 많이 살 정도로 제가 운을 바꾸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살았어요. 세상에 뭐 별 미신이나 미신 다 끌어다녀서 나는 이거에 그냥 이렇게 나는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먼지처럼 해서 자살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을 바꾸는 거에서 저는 기본적인 게 내가 왜 태어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저도 들죠. 죽고 싶다. 너무 외롭고 너무 그렇게 막 이제 바닥을 칠 때 내가 왜 태어나서 왜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냥 뭐 길가에 뭐 정말 숲속의 다람쥐들보다도 더 나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다람쥐들이 이제 밤에 이제 겨울에 겨울잠을 자지도 못하고 눈 속을 헤매면서 도토리를 줍는 다람쥐보다도 나는 더 무서운 그런 상태도 많이 느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운을 바꾸는 법은 이렇게 생각. 3초. 내가 3초만 사는 사람. 이게 하루살이래. 하루살이. 그러니까 막 크게 어떤 원대한 걸 하지 않고 내가 3초 사는, 30초 사는, 30분 사는, 3분 사는, 뭐 3분 카레, 1분 사는 지금 이 순간 그냥 나는 살아 있어요. 그 후에 뭐 벼락 맞아 죽을 수 있지만 난 살아 있어. 그냥 그렇게 이 인생의 큰 의미를 내가 뭐 태어나서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루살이 마인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좀 되게 그러니까 제가 제 두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초집중을 해서. 그때 이제 너무 무섭잖아. 나 분명 못 알아들어. 저걸 내가 들어도 못 알아듣고 나는 이걸 못 알아들으면 나는 이제 안 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게 감당은 될 수 없고 내 능력 밖의 일이고 이럴 때 그런 집중법을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1분, 뭐 30초, 3초 이게 시간으로는 그냥 1, 2, 3, 3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전 우주에 3초가 전 우주에 정말 무한한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 3초에 끼어 있어서 이가 이 3초에 살아 있다는 거, 온전히 살아 있다는 거, 그것만 느끼는 것만 집중하면 내가 뭐 지금 당장 뭐 직장에서 뭐
내가 지금 이 닥친 일들을 해결해야 되고 내가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고 근데 그 울적한 그것과 이 힘든 살아남의 힘듦 그런 거 다 있고 그냥 3초만 그 3초 안에 빠지면 1초 안에 빠지면 그 순간 그 찰나가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생명력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그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거죠. 뭐 내가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갖고 있어서 그게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인간임을 다 떠나서 모든 걸 초월한 상태에서 어떤 그 현상에 집중하는 거 내가 이제 견뎌내기 힘든 이 문제에 집중하는 그 3초 거기에 되게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 이제 물론 3초는 짧죠. 근데 한 30초 이러면 정말 만약 그 속안에 들어가면 그게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 이렇게 유체 이탈은 아닌데 그 인간의 그런 원초적인 그런 힘 같은 에너지 같은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어려운 일을 해결해야 됐을 때 내가 내 능력 밖의 일을 감당해내야 됐을 때 어떤 힘이 필요했을 때 제가 쓰는 에너지를 끌어서 쓰는 방법이었고요. 그것도 운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 보면 물론 인간관계에서 진짜 좀 다 거의 다 반말 없잖아요. 뭐 그렇게 막 사람이 이제 다 내 입맛에 다 다르고 반맛 없을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없는데 저 사람은 내가 하는 행동에서 뭐 그 사람의 자격지심이 있든 그 사람 개인적 문제든 그 사람이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사람이 날 그냥 반맛 없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 아무 짓도 안 해도. 근데 저는 이제 인간관계에서 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되게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냥 대인관계에서 뭐 친구나 이런 뭐 별로 가깝지 않은 경우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는 오히려 툴툴 털기가 좋은데 예를 들어 부모님이라든지 그런 자기를 가까이 뭐 길러주고 놔주고 이런 사람들처럼 그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가 있는 분들은 참 더 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말 제가 태어나서 평생을 믿었던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골이 깊기 때문에 어, 제가 원래 태어났을 때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자기 방어막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까칠하고 왜 내가 아무 짓도 않는데 쟤는 저렇게 오버액션 하지 이런 분들은 상처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정을 안 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좋은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상대방에 투여를 해도 내가 어떤 기대를 저버려야지 운이 들어오냐면 사람에 대한 운이 들어오냐면요 어떤 기대를 저버려야 되냐면요 제가 똑같이 되게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호감이나 뭐 이런 노력을 인간들 뭐 10명한테 해요. 그러면 내가 드린 거는 저는 좀 이렇게 어떤 분들은 드린 것도 없는데 그런 분은 이제 인복이 많고 뭐 이러는 거죠. 뭐 잘하는 게 없어 주변에. 근데 돌아오는 거는 몇 배로 돌아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 10명한테 하면은 한 명 정도 진심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법정 스님 말처럼 그게 이제 내 대가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한테 내 진실된 노력이나 내 진실됨을 갖다 버린 대가는 네가 혹독하게 치러야 된다. 함부로 인연을 맺어서 어 그게
그 사람은 받을 그릇도 안 되고, 그런데 그냥 너는 그냥 너의 그런 값어쳐 있는 인간의 그런 노력이나 모든 걸 그냥 헛되게 낭비한 대가가 죗값을 치르는 게 너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입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진짜 제가 너무 상처받았을 때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찾았어요. 그래, 내 죗값이야. 내가 사람 뭐 분별을 못하니까 분별을 못하고 진실되지 않은 사람한테 정을 주고 사기꾼한테 뭐 정을 줬으면은 털리는 거잖아요. 호구되는 거잖아요. 안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고 그냥 같이 화투를 치면은 패를 다 보여주고 야 여기 있어 이러고 있으면 그 등신이잖아요. 그럼 내가 등신이잖아요. 근데 물론 그 말도 맞아요. 저도 그런 등신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큰 능력이 없고 제가 가진 미천에 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는 그래도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진실되게 사람들을 대했고 그게 100명한테 해도 내가 돌아오는 거는 내가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은 내가 손해인 것 같은데 사실 공식상으로는 내가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때 내가 얼마를 뽑아 먹어야 돼,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항상 누구를 만났을 때마다 이용을 하고 그 사람 참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너무 희한하게 본인은 계속 그렇게 무슨 게임에서 어떤 아이템을 먹고 하듯이 이게 딱 뭐 별표 띵 하면 이거 먹고 띵 하면 먹고 버리고 이러면은 그 길게 봤을 때 그게 잘 사는 인생일 수도 있잖아요. 되게 실리를 추구하는 거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단기적인 이익만 생각하고 남들에게 그렇게 이득을 얻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행실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길게 보면은 오히려 더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진심을 주잖아요. 다 똑같이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넌 호구니? 너 완전 호구니? 너는 뭐 완전히 호구니? 요즘 흑우까지 나오죠. 뭐 그런데 오히려 저한테 이제 단기적인 이득을 하시는 분들을 구별해내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제가 퍼줘도 본인들이 그냥 먹고 떨어지고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의 뭐 진짜 제가 제 진심을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나는 남들이 봤을 때는 호구지만 오히려 나는 그냥 나의 그런 일단 누구에게나 너 왜 호구짓 하냐 이렇게 하는 거지만 나는 결국에는 실속이 있는 게 아닌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그게 이제 그렇게 사람 운을 봤을 때 오히려 단기적으로 나한테 이득만 취하려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나를 못 버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이게 나쁘지만은 않다. 내가 운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뭐 인간관계 인덕이 없어서 호구를 당하고 뭐 10명한테 안 당하면 좋겠지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조심스러운 분들은 이제 뭐 안 당하려고 내가 호구짓을 안 하려고 막 이제 방어를 너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인연도 더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좋은 인연도 이거 뭐야 왜 저래 저 사람 기분 나쁘네 이렇게 해갖고 너 왜 나한테 저렇게 방어막을 치지 막 손해볼까봐 바르르 떨지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길게 보고서 이렇게 분별해 내려고, 왜냐면 사람 처음 봤을 때 그 분별해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켜보는 건데, 이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좋은 분들을 더 놓치고 더 뭐 이상한 사람들만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이제 그거를 분별한답시고 이제 너무 재고 너무 손에 안 보이고 이제 시간을 끌다 보면 오히려 좋은 운이나 좋은 기회, 좋은 사람들을 오히려 놓칠 만한 그런 기회 비용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왜 호구짓하냐, 왜 다 잘해주고 보냐, 오히려 이게 이제 더 전략적으로 빠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야지 더 오히려 진실되지 않은 분들이 더 빨리 걸러질 수 있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저한테는 제 성격상, 원래 그 타고난 성격상 그렇게 사람에 대한 운을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거는 몸이에요. 사람이 이제 지병이 있고 막 그러면 아무리 뭐 돈이 있고 막 이래도 사람이 정말 견뎌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몸이 태어났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얘는 이제 죽는다. 겨우 살았죠. 겨우 살았는데 사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어린 애인데 기운이 없잖아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어린 애인데 기운이 없고 팔팔한 20대인데 기운이 없고 세상에 종합병원. 그러니 어떻게 30대 더 심해지고 40대는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병원에 가면 어머 젊은 사람이 왜 이래, 막 의사 선생님이 이게 뭐지, 막 의학서적 뒤지는 경우, 막 이거 너 이게 뭐니, 너 왜 이렇게 다 무너졌니. 아니 세상에 뭐 별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진짜 저질 체력, 그리고 유전자도 너무 안 좋고, 거기다가 이제 안 좋은 모든 병들이 막 다 몰빵된 상태고, 그 다음에 사람이 훅훅 전체가 맛이 가는 큰 병들까지도 막 지니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너무 제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제가 뭐 먹는 약이라고는 비타민이고, 그리고 되게 몸에 좋다는 거는 다 챙겨 먹고, 그리고 운동하고 막 이러는데도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이런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진짜 뭐 병원 순례를 다니고 막 정말 실오락이 하나라도 잡으려고 그 건강 운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아무리 해도 되지 않고 하면은 진짜 긴 병에 내가 지쳐요. 거기다가 가족들도 지치고 주변 사람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정상적인 건강을 갖고 있지 않은 식구들이 있으면 식구들이 다 힘들어요. 왜냐면 그 한 사람이 처지거든요. 노인이라서 처지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한창 행동해야 되고 살아나가야 되는 사람이 처지게 되면 이거는 가족들한테 민폐죠. 그러니 본인도 괴롭고 주변인도 너무 괴롭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도 남들에 비해서 그렇게 스태미나가 좋고 에너지가 뻗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이 나이에 건강을 많이 회복했어요. 그 건강에 대한 운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진짜 너무 많이 했죠. 근데 어떤 노력을 했냐면, 제가 효과를 봤던 그거는,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만약에 이제 사람이 못 먹고 기운이 없고 이렇게 소화력이 떨어지고 막 너무 이제 못 먹고 막 가시처럼 마르고 이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거야. 이런 분들은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 있고 부드러운 음식들을 먹어주고 그 반대로 행동해야 되고, 저처럼 뭐 잘 붓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먹어도 이렇게 좀 막 붓기로 가고 이런 분들은 일단
몸을 리셋을 해야 돼요. 리셋을 하는데 리셋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리셋을 하시면 좋으냐면 우리가 원래 만약에 원초적인 상태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몸 저질적인 상태로 내가 몇만 년을 이 지구에서 어떻게 하나의 인간으로 살아남는 데는 죽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못 살아남는 거예요. 야생에서는. 야생 생활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뭐 비빔국수 같은 거 막 삶아 먹고 뭐 비빔국수를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뭐 라면 같은 거 먹고 늘어지고 막 이런다면 그런 걸 일단 끊어야 돼요. 그리고 야생에서 이제 굶주렸을 때 내 생존 본능이 뭔지를 꺼내내야 돼요. 살려는 의지를. 살려는 그런 원초적인 살려는 것을 끄집어내야지만 몸이 리셋이 돼요. 왜냐면 죽는 거냐 사는 거 둘 중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몸이 늘어져서 몸에 대한 운이 바뀌지 않아서 늘어져서 죽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되돌려서 내 몸에 이런 저질적인 운을 뒤바꿔야 되냐 이것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인간이 자기의 몸에 맞는 음식은 몇 가지 안 돼요. 사실 제가 제 유전자가 몇만 년 동안 무슨 파인애플을 먹어봤겠어요? 파인애플을 막 먹고 살았을 리는 좀 없겠죠. 망고를 뭐 먹어봤겠어요? 제가 동남아에서 온 것도 아닌데. 그리고 뭐를 먹었겠어요? 뭐를 먹고 버텼겠어요? 그러면은 몸에 좋은 것들 중에서 되게 심플한 어떤 음식들이 있어요. 심플한 음식들이 있는데 그게 질리지가 않고 그리고 먹어봐서 이제 너무 많은 음식들을 막 다 뒤섞어 먹지 말고 일단 굶주림으로 리셋을 단식 같은 걸 해서 이제 사람이 이제 곡기를 끊는다는 건 약간 정제 탄수화물을 일단 끊어보고 너무 단식이 어렵다 하면 하나의 음식을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음식이 천연 상태고 했을 때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컨디션이 어떻게 좋은지를 한번 실험들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전형적인 북방계로 생겼어요. 북방계 사람의 딱 그런 북방계 얼굴이에요. 한국에. 그러면 뭐 이렇게 뭐 한반도가 있으면 뭐 안주, 몽골 뭐 이런 데서 서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유목민들이 먹었던 그런 유제품이나 이런 게 좀 잘 맞는 편이에요. 그 대신 오히려 곡식 같은 거는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방계 분들은 쌀을 많이 먹지 오히려 우유를 마시면은 탈나고 뭐 이러시는 분들 있죠. 쌀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분들은 반대겠죠. 쌀은 괜찮아. 치즈 같은 거는 나한테 독이야. 뭐 그런 식으로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육수 같은 것도 맞고 고기 국물 그리고 이제 사실은 다 아무리 내가 몸에 좋은 것도 미어 터지게 먹고 살진 않았어요. 내가 진짜 원초적으로 살아났을 때는. 그러니까 한번 최소한의 음식을 먹어보고 내게 원초적 생명력을 한번 끌어내 보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몸이 저는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약하게 태어났고 너무나 많은 병에 시달렸고 이건 내가 내 몸뚱이 하나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기력이 없고 했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되면 야생에서는 죽는 몸인데 이거 죽기 살기로 어떻게 살아남았을 텐데 설마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망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겪어낸 거는
저는 이제 소화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사실 어떤 음식도 소화력은 되게 좋은데 이게 소화력에 비해서 그런 다른 기능들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몸이 축나는 거예요. 막 아무거나 먹었을 때.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제 몸에 오늘 바꾸는 거는 일단은 내가 야생성을 키우기 위해서 나 야생의 그 생존 능력, 너 죽을래 살래 굶주려 보는 거. 사람의 몸을 리셋해야 되니까 굶주려 보아서 너의 야생성을 되살려 보고 그 후에 이제 내가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들을 이제 몸에 대입을 해봤을 때 어떤 음식은 나를 처지게 만들고 어떤 음식은 내가 어린아이처럼 내가 병에 시달리지 않고 내가 제일 건강했고 내 몸이 되게 생기발랄했을 때 모습처럼 나타나는 음식들이 분명 있어요. 안 그러면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그걸 찾아내는 방법을 하면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왜냐면 이게 야생의 생활도 아니고 저희가 뭐 원시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음식에 대한 유혹이 너무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어렵지만 저는 새로운 몸뚱이를 얻은 것처럼 생명력을 많이 개운 몸의 운을 바꾸는데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몸의 운은 그렇게 바꾸고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노력을 해요. 노력을 했는데 그게 물거품이 돼. 내가 손에 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사람은 막 달리다가 이렇게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꼭 물거품이 안 돼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정상을 찍고 몸이 방전돼 갖고 슬럼프에 빠진 경우도 봤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냥 나는 뭔가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냥 나도 모르게 막 현타가 오고 막 정신적으로 그냥 너무 달려와서 그런지 지쳐서 그런지 뭐 잘 풀려도 물거품이 안 되고 뭐 성과가 있어도 막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슬럼프를 바꾸는 좋은 점은 그냥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 그냥 뭐 소주 한 병 깡으로 마시고 뭐 이틀 동안 안 일어나도 돼. 뭐 이렇게 퍼지든지 내가 그래. 나 이렇게 퍼지면 안 되는데 오늘 하루 낭비하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오늘 한 이틀 퍼져도 돼. 나 이틀 퍼질 거야. 그러면 그를 오히려 기운을 바꾸는 괜찮아 나는 이렇게 쿨하게 슬럼프를 맞서 싸우지 않고 나 슬럼프야. 나 이불 덮고 그냥 나 건드리지 마. 나 진짜 페인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나 페인 될 거 하면 페인 안 돼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건 이제 내 깔겨 놓고 좀 몸에 휴식을 취하는 방전된 분들이 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물거품이 됐어. 그럼 좀 약간 그렇게 좀 쉰 다음에 그러면은 정말 만사가 왜냐면 내가 노력을 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배신당한 느낌 세상에 배신당하고 사람에 배신당하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바닥에 깔려 있을 때는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신적으로는 되게 부지런한 편인데 항상 저는 이제 많은 책 같은 걸 활자 중독에 가깝게 많이 읽고 생각하고 정신적으로는 한 번도 제가 나태해졌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뭐 옛날에 선비들 뭐 가난한 선비처럼 뭐 항상 정신은 또렷하게 항상 근면한 편이긴 한데 문제는 육체적으로 좀 게을러요. 그러니까는 이게 엉덩이가 무겁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지런의 기준이
부지런의 기준이 그렇게 지적인 거예요. 계속 어떤 뭐 밤을 새워서 이런 뭐 서류 작업이나 뭐 밤을 새워서 어떤 프로젝트를 끝내거나, 그러니까 지적 프로젝트는 끝낼 수 있는데 뭐 방 어질러 놓은 거는 손을 못 대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하면 시간 낭비 같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잘못된 편협한 생각이죠. 아, 내가 저런 방 치울 시간에, 내가 뭐 저거 정리할 시간에, 내가 저 육체적으로 움직일 시간에, 내가 뭐 소풍과 놀 시간에 내가 이걸 할 수 있는데 나는 저 시간 낭비를 할 수 없어. 나는 친구들 만나서 노닥거릴 시간이 없고, 등산 갈 시간이 없고, 운동도 시간 낭비고, 운동을 배우는 것도 시간 낭비고, 막 세상 시간 낭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지경에 이뤘었냐면, 식구끼리 휴가를 가요. 휴가 계획을 제가 막 짭니다. 막 그런 플랜을 다 짜요. 뭐 저녁 어디서 먹고, 뭐 예약 다 해놓고, 뭐 호텔 뭐 동선 다 예약해놓고 다 해요. 일을 해요. 막상 휴가 가서 식구들은 되게 편안하게 있는데 저는 막 풀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시만한 두꺼운 걸 보고 막 300페이지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뭐 크루즈 같은 걸 타면, 한 번은 이제 배가 나낭, 이게 막 그 뭐죠? 그런 날씨 컨디션 때문에 이게 정박을 하지 못하고 갇혀있게 됐었어요.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이 캔슬이 되고, 그래갖고 이제 내릴 수가 없으니까 내려서 놀고 막 이럴 수가 없어서 이제 갇혀있게 됐는데, 사람들 너무 슬퍼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의 게으름은 뭐 무엇을 지적인 무언가를 해내지 않는 거를 게으르게 생각했고, 몸을 움직여서 막 하는 거는 좀 시간 낭비 같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한쪽으로만 그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그 운이라는 게, 이게 그런 게 있나 봐요. 이렇게 추가 있으면 어느 사람이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쪽이 너무, 어떤 게 너무 무게가 하면은 그게 기울어서 그게 꼭 운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중요하고, 밸런스에서는 정신적, 지적, 육체적, 그런 모든 운이나 건강함이 밸런스가 맞아야지, 너무 저처럼 있으면 머리만 이따만하게 커지고 몸은 이렇게 돼갖고 막 이 두뇌적으로만 부지런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가분수처럼 이렇게 쓰러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슬럼프에 빠졌던 거는 머리만 이렇게 커서 최선을 다했는데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졌어. 뭐 사람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이 막 자기 거 뭐 취미 뭐 운동 다 챙긴 사람들은 살아남았어. 나는 머리만 크게 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살아남지 못했어.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때 제가 너무 절망감에 빠졌었어요. 절망감. 난 진짜 운이 없구나. 이게 뭐야. 내 팔자 또 왜 이렇게 됐지? 이건 내가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내가 쟤네들보다 똑똑하단 말이야. 뭐 이런 자만감도 있었죠. 나는 밤에 잠을 안 자고 해냈단 말이야. 그때 제가 운을 바꾸기 위해서 뭘 했냐면, 제가 그동안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제가 정말 막 극도로 피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 제가 하기 싫었던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적인 활동을 너무 평생을 그렇게 무엇을 계속 읽고 생각해내고 추리해내고 머리를 써야만 했고,
눈이 빠지게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일을 했던 것을 스탑하고 그 음식의 원초적인 것처럼 야생에 제가 아까 그 굶주려서 내 몸을 리셋했던 것처럼 그래 그 전으로 가보자. 문자가 없었을 때는 나는 그러면은 이 머리 큰 나는 어떻게 살아남았다는 거지? 이렇게 뭐 이게 책벌레처럼 이게 펜대만 굴리던 나는 어떻게 살아남았다는 거지? 나 여기서 꼬꾸라졌는데 나는 생존력이 그럼 뭐가 있다는 거지 야생에?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굳어졌잖아요 중년까지 하는 짓거리가 지적인 활동 머리만 커진 이 상태 뭐 공부만 많이 한 이 상태 이런 일들만 하는 뭐 눈 빠지게 어떤 문서만 들여보던 이런 일들을 탈피하고자 내가 정말 가능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그거는 아니야. 그건 너무 시간 낭비야. 그거는 나는 정말 신발 신고 나가기도 싫어. 정말 너무 힘들어. 그게 이제 운동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 운동해라, 운동을 해야지 사람 건강하고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지 그런 운동이 아니었어요. 저는 더 센 거. 절대 내가 그 전에 나라면 그냥 뭐 트레드밀에서 러닝머신에서 그냥 걷기나 슬렁슬렁 하고 이것도 나는 너무 시간 낭비인 사람인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돈을 썼어요. 돈을 썼어요. 그리고 내가 왜 돈을 썼냐면 내가 돈을 안 쓰면 누가 나를 끌고 가서 그렇게 내가 죽기보다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누가 보면 되게 좋아서 이렇게 큰 돈을 쓰고 이런 운동에 도전을 했던 거, 뭐 익스트림 스포츠나 뭐 이런 극한의 무엇을 그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선택한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도 잘 선택하지 않는 것을 내가 평소에 나라면 절대 하지 않았던 것을 도전을 하는 거죠. 그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상태로 겁이 많은데 뭐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데 번지 점프를 한다 이런 것처럼 무서웠고 달달 떠는데 간 거죠. 갔더니 정말 그 1시간,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거는 내가 내 몸과 마음이 이런 거에 단련된 적도 없고 이런 거를 겪어본 적도 없으니까 너무 몸도 놀래고 나 막 머리도 놀래고 막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평생 내가 어울려보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제가 어울리는 무리들하고는 너무 다른 듯한 그런 세상에 있는 거죠. 세상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나는 이 무리에 소속돼 있을 만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여기 껴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10대 남자애들이 막 있는 곳에 막 중년의 아저씨가 거기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또 인종까지도 다르고 막 이런 저에게는 이거는 정말 용기였었어요. 왜냐면 누가 날 가면은 내가 사람들이 다 날 쳐다보는 것 같고 이럴 만한 그 내가 돈을 냈어도 그 다음에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또 이제 안 가고 싶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근데 몸에 쌓인 그런 슬럼프나 아니면은 운을 바꾸는 데는 그만한 저렇게 내가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도전하지 않을 일에 한번 도전해갖고 그런 두려움을 깨는 거 그 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느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제가 이제 그런 도전을 했을 때 내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그런 도전을 해서 사람들이 다
미쳤구나. 겁도 없어. 세상에. 뭐? 어? 막 다 반응이 그랬어요. 네가? 근데 그 자리에 깨고 그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가기 싫어요. 좋아서 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걸 내가 생돈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거를 생돈 들여서 진짜 내가 원래 가던 길과 역방향으로 그렇게 깨트려서 했더니만 어머 제 안에 그 어떤 굳어졌던 저를 잡아 끌던 무엇이 깨진 느낌으로 운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가정 내에 힘들었었던 거, 제 개인적으로 일적으로 안 풀렸던 거, 그런 것들이 돈은 썼지만 운이 뭐 드라마틱하게 그 몇 번의 시도로 확 이렇게 뭐 되돌아간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운이 이렇게 거꾸로지다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디렉션을 바꾸고 방향을 트는 게 이 에너지가 느껴져요. 상당하게.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냥 뭐 인간관계에서 운을 바꾸는 거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 또 건강상으로의 운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내 뜻과 안 되고 상황이 나빠졌을 때 바꾸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내가 운을 바꿔서 이제 좀 그런 거 탈피하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순간순간이에요. 전 여자라서 그런지 순간순간에 이렇게 기분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이제 외롭고 뭐 자식은 다 키워놔도 그렇고 뭐 남편이랑 그렇게 알콩달콩하고 뭐 맨날 꿀 떨어지고 그런 거는 이제 좀 너무 그건 뭐 만화책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다 시큰둥하고 뭐 그래서 뭐 외로움과 인간의 그 본연의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 처지는 기분 탓도 있을 것이고 순간순간 많이 힘들 때 그럴 때 운을 바꾸는 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의 방법도 다 사용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술을 먹거나 과식을 하거나 뭐 이렇게 손쉽게 하는 것보다는 뭐 일단은 뭐 코미디도 봐보고 노력을 해봐요. 기분 좋게 이제 웃음이 안 나오죠. 너무 이제 구질구질한데 막 마음은 시궁창인데 억지로 웃음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냥 한숨만 너무 나오는데 그 한숨이 이게 막 땅끝이 꺼지는 거야. 땅이 꺼지는 한숨이 있어요. 그게 막 쉬어지고 막 너무 자괴감이 들고 인간으로서 너무 비참하고 막 이런데 막 코미디를 봐도 웃겨지냐고요. 한숨만 막 들숨 날숨이 막 꺼지는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입에 진짜 젓가락을 물고 있더라도 한 번은 웃어는 봐요. 막 웃을 때 이제 손뼉도 치면 좋겠고 그럼 미친년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많이 운이 좀 많이 바뀌어요. 정말 이건 진짜 효력이 있어. 너무 간단한 방법이고 어쩔 때는 그렇게 막 억지 웃음을 짓는 것조차도 너무 막 소름 끼치게 기분 나빠질 정도로 울적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야? 울적한 기분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뭐 죽고 싶은데 막 웃으면 그게 광년이잖아요. 미친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땅굴 파듯이 계속 들쑥날쑥 막 다 땅 꺼지게 그러고 있는다고 해서 또 그게 너무 주기적으로 자주 반복되고 힘들면 그걸 그냥 냅두면 안 돼요. 그냥 냅두면 더 괴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 친구가 이번에 코로나 전에 좀 실수를 했어요. 되게 오랫동안에 그 삶의 동반자가 있었는데 그 삶의 동반자한테 좀 몹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해주고 옆에 있었던 그 동반자인데 좀 권태기가 있었어요. 권태기가 있었고 그 동반자가 되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제 친구도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 이제 헤어지고 근데 저는 이제 제 친구가 조금 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그 상대방은 그 아무리 권태기라도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고 이 친구는 좀 여유가 있었어요. 손을 내밀어 줬고 조금만 적극성을 보여줬더라면 그렇게 그쪽에서도 상처를 받고 헤어지는 게 없었을 텐데 제 친구는 이제 조금 더 가진 자로서 뭐 내가 아쉬운 거 없어. 그리고 나는 이제 너 말고도 더 좋은 상대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만감이 조금 있었어, 제 친구가. 그래서 이제 헤어졌고 이제 본인의 상황이 많이 좋다 보니까 이제 더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그리고 이제 뭐 하는 일에서도 그렇고 이제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떠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가 모든 스펙 갖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상대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자기는 꿀릴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상대가 떠나도 근데 사실은 이 상대가 자기보다 처지는 상대가 자기를 많이 맞춰줬던 거죠. 많이 맞춰줬기 때문에 자기가 그게 이제 항상 그 사람은 거기 있을 거고 날 떠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우월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요즘 세상에 누가 누구를 그렇게 뭐 맞춰주는 게 정말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처음 만났는데 저 사람은 뭐 재수 반맛이네 우월한 척하고 지가 자뻑이 있네 이러면 누가 아무리 처진 사람들 기분 나빠서 누가 만나나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즌에 그렇게 자기가 아무리 뭐 가진 게 있고 스펙이 있어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자기 너무 외로워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되게 좀 무시했던 그 상대방은 성격이 그동안 너무 좋고 이 사람을 많이 맞춰주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시즌에 그 전에도 그냥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다시 생겼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혼자 외톨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막 되게 깊은 우울감에 빠진 거예요. 우울감, 절망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자뻑 상태여 있다가 이게 현실은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 부딪혀서 나는 너무 외로워졌네. 뭐 이런 식으로 자뻑 상태에서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죠. 자기는 이제 자기는 너무 막 외톨이가 된 느낌? 그래서 너무 기분이 그냥 우울한 상태가 너무 들쭉날쭉하게 돼 있고 가족들은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혼자서 너무 막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 짧은 이 코로나 이 1년에 이런 1년도 안 된 이 시간 동안 약간 정신분열인 분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까지도 정신분열인 분들이 보면은 정신분열증 같은 위험한 뭐 소리가 들린다든지 뭐 이런 거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막 뭐 환청 같은 게 시작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가까운 지인으로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친구를 끌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봐도 이제 급격하게 무너지는 게 보이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인데 자기가 이런데 이 사람이 정말 문 밖에 나오는 것까지도 힘들어질 정도까지도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끌어내려고 했는데 이게 끌려 나오냐고요. 그 정도까지 이제 굴을 파게 되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뭐 손뼉치고 억지로 웃고 이런 게 힘들어도
그거를 광년이라고 생각할 지언정 이게 작은 파도들이 계속 너무 자주 반복되면 이런 큰 사태까지로 눈덩이처럼 정신적인 것도 우울감도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울감이 조금일 때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될 때 좀 그 억지 노력, 억지 춘향. 그리고 저는 약간 그거 있죠. 그 코미디에서 억지 조지 이런 게 있었어요. 막 이게 막 코미디인데 너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거예요. 막 이게 미래에서 온 아이돌이라 갖고 너무 진짜 병마신 게 있어. 그래서 막 그런 것까지도 이제 웬만한 게 웃기지도 않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라도 이제 주워 봐야 되는 거예요. 좀 이제 기분을 업 시키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더 쌓이거나 더 깊게 들어가면은 나는 이제 더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억지 조지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분이 조금 다운되는 게 반복될 때 뭐라도 해고 그냥 진짜 젓가락이라도 물고 표정이라도 억지로 하는 거 필요한 것 같아. 안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은 손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에 주변에서 도와주는 거가 또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도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난 너랑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런 경우까지도 최악의 경우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오늘 말하는 뭐 자잘한 운을 바꾸는 거, 큰 운을 바꾸는 거 좀 말이 많이 길어졌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거 주관적인 거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뭐 증명된 건 아니지만 저는 효과를 크게 봤으니까 나눕니다. 이렇게.